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해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 직접 개입에 나섰습니다. 중동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게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증시 지수의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유럽 현지에 나가 있는 이희수 성공회대 이슬람문화권 석좌 교수 전화로 연결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금 이란 핵시설 3곳을 미국이 타결하는 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타격을 했고 또 2주간의 시한 제시 이틀 만에 이렇게 전격 공습에 지난 주말 사이에 나선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란이 거의 핵 개발 최종 단계에 왔다는 것은 다 알려진 일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차피 미국과 군사협조 공조 끝에 핵시설 가격인데 이스라엘의 군사 능력으로는 완전한 핵 재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미국이 나선 것 같고요. 2주간이라는 것은 완벽한 연막 전술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것은 B2 폭격기를 현지에 배치하는 어떤 전술적 준비 기간 또 항모 재배치 완벽한 군사작전 성공을 위한 예비 연막 전술이었던 게 확인이 됐고요. 아마 최종적인 결정은 캐나다에서 열렸던 G7 정상회담에서 하루 일찍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핵 협상을 넘어서는 놀랄만한 더 큰 것이 있다고 선언했던 게 아마 이 벙커버스터를 동원한 완전 이란 핵 제거 군사 공격이 아니었겠는가 지금 이렇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미군의 이란 직접 공격 이후에 지금 유럽 현지에 나가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굉장히 긴장 고조를 경고하는 분위기가 일색이고요. 외교적 해법을 유럽은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이란 핵무기 개발은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미국의 이란 직접 군사 공격은 명확한 국제법 위반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22일 미국이 이란 공격 직전까지도 영국, 프랑스, 독일 세 나라 외무장관이 이란 외무장관과 핵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결렬됐지만 협상 재개 필요성을 공감한 상태에서 곧바로 다음 날 미국의 군사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매우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란의 현지 시간으로 22일 의회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을 의결을 했습니다. 전면 봉쇄에 나서기까지는 이란의 국가안보위원회의 승인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것을 비롯해서 이란의 대응 방안 어떤 대응들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정말 이제 마지막 카드인 호르무즈 봉쇄 해협을 안건에 올린 것은 정말 이 변화의 극적인 긴장성을 잘 보여주고요. 이란 의회에서 호르무즈 봉쇄 의결한 것은 바로 이란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주는 하나의 선언에 불과하고 이란은 정치 구조상 최종 결정은 최고 종교 지도자인 하메니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일단 이란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로 보고요. 봉쇄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세계 경제의 지향일 뿐 아니라 특히 우리 경제에도 직격탄을 맞죠. 그렇지만 동시에 지금 50년 가까운 미국의 극도의 경제 제재 속에 민생 수탈이 최극점에 도달했는 상태에서 이란 경제에도 피할 수 없는 직격탄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란의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해가는 나라가 중국인데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란 경제의 생명선인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중국이 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란에게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는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고요.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 긴장 정도에 따라서 마지막 카드로 이제 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2010년대 미국의 뭐 서방의 그러니까 대이란 제재 때에도 호르무즈 해협 지금 봉쇄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실제로 봉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전면 봉쇄가 이루어질 건지는 우리가 당분간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은 중동 사태 아무튼 미국이 이렇게 개입을 했으니까 단기간에 해결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할 건가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이제 이란이 보복 수준에서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의 그 군사 시설에 대한 직접 공격을 할 게 예상되는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가이고, 또 세 번째는 그 주변 아랍 국가가 이 전쟁에 개입할 건가, 이게 따라서 중동 확정 여부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핵시설 타격과 함께 하메니라는 최고 지도자 제거, 정권 교체를 선언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과연 하메니의 최고 지도자 제거까지 나선다면 뭐 중동 전쟁은 확전이 불보듯 뻔하고요. 이라크에 있는 미군 군사 시설이나 또 시리아에 있는 미군 시설에 대한 그 이란의 공격은 충분히 예상됩니다만, 만약에 그 범위를 넘어서서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미군 4만 명 정도가 쿠웨이트,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오만에 완전히 포진하고 있는데, 뭐 이런 군사 시설에까지 공격을 가담한다면 이거는 뭐 양국 간 전쟁을 넘어서 그야말로 5차 중동 전쟁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제 바로 카타르 외무장관과 오만 외무장관이 미국의 이란 핵기지 공격을 국제법위원회로 아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이란이 자신들을 겨냥한 공격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신호였고요. 뭐 그런 면에서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만은 상황이 악화되면은 뭐 이란의 공격 목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정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결국은 문제는 이란이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NPT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면서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직접 핵시설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제 눈치 보지 않고 마음 놓고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평화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더 위협적인 핵을 가진 이란을 볼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미국의 큰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희수 성공회대 이슬람 문화권 석좌 교수와 함께 이번 사안에 대해서 긴급 진단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